음,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필리핀 그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갖고요. 사실 제가 어제도 방송 끝난 다음에 30분 후에 오밤중에요. 예. 30분이 끝난 다음에 전기가 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젯밤 내나 그 오늘 아침까지 지금 그 필리핀에 엄청 큰 태풍이 지금 와중에 있습니다. 비 엄청 오고 바람 엄청 세게 불어갖고 그래갖고 그 인터넷이 혹시 방송하다가 제 그 얼굴이 멈추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소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냥 방송 끊지 않고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쭈니키님, 예, 방금 실시간으로 들었어요. 예. 서정호님, 한 대표님 차기 대통령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한 대표님 주변 사람 다 멋져요. 장동영, 박정훈, 진정호, 배현진, 주진우 다 잘생겼고 이뻐요. 한지아, 신지호, 이현종, 구자룡, 정혁진 등. 예, 와, 최고의 멤버다. 예, 준익이님, 예, 김광삼 추가. 필리핀, 예, 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필리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한국의 상황이 풍전등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통령 방송 24년 10월 25일 방송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윤 대통령 지지철에서 한동훈 대표 100일 열광적 환영 대구 경북 윤 대통령 잘한다 33% 못한다 56%. 예. 오늘 이 그 썸네일 사진은 뭐냐면 대구에서 분권과 통합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갖고 한동훈 대표가 뭐 이제 의원이 이렇게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꼭 대구에 오셔갖고 이 포럼에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또 그 의원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총알같이 내려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왜 100일이냐면 한동훈 당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에 100일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꽃다발에 케이크에 뭐 이렇게 했는데 특이한 거는 어떤 분이 여기 보시는 대로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그 액자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전달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자, 저희가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할 거.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정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오늘 업데이트한 거는 문틀란 TV 하고 그 개혁 세력의 문트발 TV하고 또 끝에 보면 황태순 TV 이렇게 제가 추가로 넣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음. 자, 그럼 또 이게 언제 또 인터넷이 끊길지 모르니까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왜 그 한동훈 대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뭐야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이 감찰관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거 갖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 뭐야 그 용산을 비롯해서 친윤 쪽에서는 엄청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 반대하는 내용이 뭐 이런 식이에요. 용산 쪽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인권 문제, 당 정체성과 다 있는 문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북인권 그 위원회 이걸 갖다가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범죄당이 이걸 추천을 안 해갖고 이걸 이제 시작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서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뭐 특감, 뭐 감찰관, 그걸 갖다가 하는 전제가 뭐냐? 그럼 북권 이것도 추천해라. 동시에 해갖고 이거 같이 하자. 야, 그걸 볼모로 잡아갖고, 북권 인권 뭐 위원을 갖다가 볼모로 잡아갖고 이걸 갖다가 쥐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연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쓰는 거죠.
쉽게 해서 감찰관 제도를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러니까 친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핑계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체성 문제를 갖다가 의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더라 방송에서 설명한 대로 정체성을 따지면 그건 뭐예요? 그 김건희 여사 얘기한 대로 자기네는 원래 좌파고 우리는 원래 좌파였어. 그럼 김건희, 윤석열은 원래 좌파였던 사람이고 한동훈이 스스로 좌파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동훈은 뭐냐? 자기는 정말 뼛속까지 우파적인 가치가 있다. 성장을 중요시하고 뭐 이래서 그걸 갖다가 공평하게 잠깐 어디를 봐서 나를 갖다가 좌파로 정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 입으로 본인이 김건희 여사처럼 "우리는 원래 좌파였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용산의 정체성을 갖다가 오히려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뭐 "정글에? 그럼 우리 그냥 여론조사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도입이 당원 여론조사를 해 갖고 정말 80만 그 당원 "여론조사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그 당원들은 뭘 원하는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죠. 왜 지금 이런 논란이 일으키고 있느냐. 특별히 어떤 주제로? 특별감찰관이라는 문제로 왜 지금 용산과 친윤과 그다음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 사이에 이게 왜 큰 전쟁이 일종의 이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지금 한동훈 쪽은 뭐예요? 특별감찰관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누가 했다고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할 때 본인이 특별감찰관 대선 공약 내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걸 뭐 조건부로 이행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 인권 연계 갖고 한다? 이걸 갖다가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부총장이 아예 그냥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갖고 사무처에다가 정확하게 "이게 당론이냐?" 그래 당론 아니라는 거야. 이 연기한다는 게 절대 당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 뉴스죠. 친윤 쪽에서 용산에서 이거 가짜 뉴스를 갖다가 퍼뜨리는 겁니다. 당론이라고. 절대 당론이 아닙니다, 연기한 게. 자, 한동훈은 특별관찰관 추천 진행하자. 그러니까 뭐야? 당대표는 원내를 총괄한다. 이 얘기는 또 왜 나오냐 하면 이 얘기가 나오니까 추경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했는데 그 자리에 친유들이 많이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이걸 갖다가 추진해야 된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호가 도중에 나갔대요. 회의를 하다가 회의 시간에 도중에 나갔대. 나갖고 뭘 했겠어요? 물어봤겠지. 지금 이거 특별감찰관 이걸 갖다가 하자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용산이 펄펄 뛰었겠죠. 너 우리 뭐야 와이프 와이프가 호독호독 뛰다가 돌아가시는 걸 봐야겠냐? 또 김건희 난리 쳤겠죠. "나는 이렇게 밖에 못 나다니면 나는 죽는 사람이야." 난리 쳤겠죠. 그러니까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식 라인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나가 갖고 누군가 인제 협의를 했겠죠. 용산하고 김건희하고 통화를 했든지 뭘 했든지 했겠죠. 그래 갖고 기자를 모았다는 거야.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추경호가 자청해 갖고. 무슨 기자회견을 했느냐? "이 절차는 무슨 소관이냐? 당대표 소관이 아니다. 원내일은 원내대표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내 사안이니까 너 신경 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기사가 다 났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도 들었겠죠? 그다음 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대표라는 거는 당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자꾸 이런 왈가왈부가 많은데 당대표의 성격은 뭐냐? 원내와 원외를 총괄하는 게 당대표의 권한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추경호 직격. 당대표가 원내 총괄하는 거다. 감찰관 추천 진행하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죠. 국회의원 108명 밖에 안 됩니다. 108명이 뽑은 원내대표의 어떤 무게감과 당대표는 어떻게 뽑아요? 당원들이 뽑잖아요. 이번엔 또 20%인가 해 갖고 또 국민한테 여론조사였고 당과 국민들이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당원은 몇 명입니까? 80만 명입니다. 100명이 아니에요, 당원은. 80만 명의 여러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해요? 전국을 돌면서 합니다. 했잖아요. 광주를 시작으로 해 갖고 뭐 광주, 부산 뭐 쭉쭉쭉 이렇게 해 갖고 돌아 갖고 결국 마지막에 서울에서 해 갖고 결국 그렇게 선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TV 토론도 6 번이나 무려 6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무슨 원내대표 할 때 TV 토론합니까? 원내대표 할 때 무슨 당원이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중이라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대표는 뭐냐? 원외고 원내고 간에 그냥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통과하는 사람이 당대표의 권한이다. 그렇게 지금 아주 깨놓고 얘기했습니다. 예. 못 알아들으니까. 얘네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제 이거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특별감찰관 이걸 갖다가 이슈로 잡아 갖고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이게 특별감찰관은 뭐죠? 지금부터 미래의 일이잖아요. 특별감찰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미 김건희가 싸질러 놓은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도 시작해 갖고 뭐 최재형의 몰카 사건부터 시작해 갖고 이번에 무슨 뭐 김대남 그다음에 뭐야 명태균 뭐 이게 싸질러 놓은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이 특별감찰관 갖고 사실 100%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지금 이거 갖고 지금 목숨을 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면담을 갖다가 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론이 더 악화되면은 그 걱정이다. 다음에 지금 반란표가 4명이 나왔는데 다음엔 몇 명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헌정유린하는 야 입장에 만약에 국힘이 쓴다면 어쩔 수 없다. 배째라예요, 배째라. 너희가 그렇게 배신을 때리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째라. 그다음에 김여사 라인 아까 이렇더라 방송에서 제가 9명에 대한 십상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왜 한동훈 대표가 이 십상시들을 갖다가 경질하고 잘라내야 되는지 인적 쇄신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 이상으로도 자세히 설명을 했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냐. 인사권이라는 건 원래 대통령한테 속한 이니까 너 신경 꺼. 그리고 정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놔봐. 증거를 갖고 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미 자제하고 지금 몸살이고 있는데 그것도 많다 하니 앞으로 더 자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게 뭐죠? 그 어제 그 무슨 폴란드 대통령 뭐 국빈 방문 거기에 갑자기 또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 갖고 완전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아니 지금 조신조신해도 하는데 또 뻐젓이 거기 나와 갖고 뭐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 아니 외국에 나갔을 때 뭐 의전하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한참 이 와중에 본인이 폭탄을 갖다가 터뜨려 놓고 또 본인이 그렇게 또 나대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된다." 그래 갖고 뭐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안하게 빠져라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그거 특별감찰관 제도 그거를 갖다 시행하세요. 왜냐하면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요. 신년에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뭐 신년 뭐 그걸 하려다가 좀 애매하니까 또 주춤주춤했다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자 한 명이 가 갖고 뭐 인터뷰하는 식으로 했을 때 그때도 특별감찰관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년에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고 신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 갖다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지금 세 가지를 갖다가 크게 요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라인을 갖다가 정리해 달라. 잘라 달라. 근데 내가 한동훈이 인사권자가 아니잖아.
대통령이 인사권자잖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걸 안 하겠다는데 한동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당대표가 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용산의 인사는 대통령이 잘라내야 잘라지는 거지 당대표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근데 그걸 거절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요구는 했지만 완전히 거절당한 거죠. 음. 자, 또 두 번째 요구한 게 뭐니까? 대활동을 중단해 달라. 아니 당대표가 그 뭐 무슨 뭐 가택연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거는 남편이 아내한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이 앞으로는 그냥 공식 성장에 나타나지 마라." 그냥 이렇게 해외 순방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영부인 자격으로 그냥 와이프 자격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 국빈을 갖다가 거기도 뭐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맞이를 하니까 여기도 남편하고 아내가 이게 또 의전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럴 때만 그냥 나타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방송했고 그제도 방송했지만 명태균 말에 의하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황이다? 그 무사는 무사인데 장님무사다. 눈이 안 보이는 눈을 볼 줄 모르는 미래도 모르고 현실을 모르고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이 장님무사고 근데 칼싸움은 잘해.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뭐냐? 이게 그 뭐야 주술사다. 이 브레인이라 이런 거지 브레인. 전략을 짜고 뭐 어떻게 될지 그걸 해안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이런 브레인인데 이 사람은 나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앞에 명태균이 어떤 수식을 붙였느냐 안진뱅이로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냥 방 안에 앉아 갖고 자기는 드러내지 말고 그냥 브레인만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사단이 났느냐?" 그 안진뱅이 주술사가 장님의 무사 어깨 위에 올라타 갖고 지금 무사가 막 돌아다니는데 오만 곳을 해지해 가면서 "이건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걸 해야 누굴 써야 된다. 뭐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책이 어떻게 된다." 이걸 갖다가 지금 브레인으로서 감나라 배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명태균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을 수가 없잖아.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니 활동 중단을 하라는데 본인이 안 하고 그 남편이 그걸 갖다가 컨트롤을 안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쓴 게 뭐예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 김건희 리스크를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거에 터뜨려진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앞으로라도 우리가 감찰관 제도를 갖다가 딱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지 않겠느냐. 이것밖에 지금 묘안이 없다 해 갖고 결국은 그 감찰관 제도 그걸 끌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거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감찰관 제도라는 게 뭐길래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썼는데 "특별 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대선 공약을 조건 따라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의 당론이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우리 당 대선 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공약으로 대선 공약에 대통령이 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반대한다. 지금 친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홍준표, 권성동, 김재원, 김민전, 뭐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굳고 지금 그걸 갖다가 딴지를 걸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그 안 해야 될 이유를 대라는 거야. 공약을 걸었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걸고 그래서 그 공약 때문에 당선이 됐어. 그래 갖고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지금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공약을 갖다가 그러면 안 지켜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갖고 오라는 거지. 한동훈이 근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국민이 그걸 이해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특별감찰관 제도가 뭐냐? 자, 특별감찰관법이 있습니다.
역시 그 법하면은 정법전 아닙니까? 예, 정법전이 이런 걸 한번 요약을 갖다 쫙 해줘 갖고 제가 스캔해서 왔습니다. 자, 특별관청할법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직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자, 비위행위가 뭐냐? 이 법에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각호의 어느 군에 해당한다. 실명한인 명의로 계약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행위, 뭐 공직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뭐야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촌까지. 사촌까지 친인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까지 친인척이라는 건 뭡니까? 부부는 영촌이죠. 우리가 촌수를 따질 때 부부는 당연히 부부는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와이프 당연히 감찰 대상이고. 자, 친인척이라는 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 사촌뿐만이 아니라 그 뭐야 김건희 여사의 사촌도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라는 뭐예요? 자기 뭐 작은 아버지 뭐 큰 아버지 다 들어가고 뭐 이모 고모 다 들어가고 다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범위 내에 그 윤석열 쪽이나 김건희 쪽에 사촌 범위 사람 모두가 들어가는 그 범위 안에서 특별감찰관이 그거를 갖다가 감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감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이 7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15년 이상,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뭐 검사 출신이건 판사 출신이건 변호사 출신이건 간에 어쨌든 15년 이상 그 자격증을 보호한 사람 중에 3명을 갖다가 후보자를 갖다가 뽑아 갖고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갖다가 이렇게 딱 찍어 갖고 3일 이내에 질질 밀면 안 된다.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임기도 있어요. 임기가 3년이라고 있습니다. 중임은 그러니까 2번은 할 수 없다. 중임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갖다가 언제 시작했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그 뭐야 딱 1명만 예. 여태까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딱 1명만 그렇게 임명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다. 그 1명이.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쌩 깠습니다. 예. 5년 동안에 쌩 까갖고 결국은 임명이 안 됐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그걸 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비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공약을 낸 거예요. 내가 되면 그냥 특별감찰제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렇게 갖고 공약을 냈습니다. 자, 그 공약의 내용을 갖다가 과거에 이게 2022년 당선이 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수위가 지난 3월 2022년 3월입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특별감찰관 부활을 위해 논의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선인은 늘 일관되게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졌다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시 우리 당이 수도 없이 왜 특별관찰관을 임명을 안 했냐고 민주당을 계속 공격했다며 자기 당청에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도 그때 당시에 엄청 이 임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왜 임명을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임명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길에다 남는 거거든요. 자, 권성동이 이거 2022년 5월 31일 날 기사입니다. 권선동 특별감찰관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협의해 추천 계획이다.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 뭐요? 24년 10월 달 아닙니까? 2년 반이 지나도록 지금 권성동이 질질질 끌고 오히려 지금 그걸 갖다가 반대하고 있는 게 권성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빨리 퇴출을 시켜야 된다. 예.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예.
자, 이거는 뭐 기사에도 나왔던 겁니다. 2022년 3월 15일 기사에 자, 윤석열 5년간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할 듯하다.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논의 과정에서 집어넣기로 했다. 이게 그냥 기사에 대문짝맞게 나올 정도로 명확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왜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포민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81분 면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자, 면담을 한 다음에 그 저녁 6시 반이 됐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그냥 한동훈 대표는 그냥 보내고 바로 추경호를 갖다가 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찬 자리에 추경호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 뭐야 한동훈도 부산 방문,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 방문. 예. 그리고 23일 날 뜬금없이 홍준표를 불렀어요. 예? 그 뭐야 한동훈 대표는 확대 당직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확대 당직자회에서 이거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뭐야 추경호가 나와갖고 그렇게 알아보고서 그냥 독단적으로 뭐야 기자회견을 해갖고 원내일은 원내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시간에 그 뭐야 홍준표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게 정말 냄새가 나는 게요. 이렇게 홍준표하고 만찬을 한 이후에 홍준표의 스탠스를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홍준표가 만찬 후에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상식이라는 걸 자각하길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한동훈 대표한테 하는 얘기죠. 숫자 밑에서 설치단이 참 한심하다. 당 원내 체계 내도 했는데 당대표의 원내 관여는 월권이다. 그러니까 너 신경 꺼라. 이런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홍준표를 비롯해서 친윤계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힘이 투톱 체제라는 거야. 투톱 체제. 음.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원내 일을 그래갖고 원내대표 권한은 이게 투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톱이 아니라는 거야. 당대표가 모든 걸 총괄하는 그 원내 그게 아니라 당대표는 그냥 그 원외 일만 신경 써라. 그게 지금 친윤과 홍준표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걔네들이 단어를 뭐라고 써요? 투톱이라고 그래요. 투톱. 예? 원톱이 아니라 항상 투톱이다, 투톱이다. 여러분 신문 보면 그 투톱이라는 얘기, 그거는 뭐야? 친윤하고 용산이 쓰는 얘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뭔 놈의 투톱. 원내대표는 어디냐? 당대표 밑에서 당대표의 지위를 받는 게 원내대표야. 우리 당원 당규에 그렇게 돼 있어. 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뭐야? 그럼 당대표를 왜 뽑아?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해갖고 당원들이 투표하고 일반 국민들이 투표하고 야, 그걸 왜 뽑아 도대체? 그렇게 TV 토론대 가면서 왜 뽑아? 그건 뭐야? 아니, 원톱 체제니까 그렇게 한 거지. 원내대표는 뭐야? 당대표의 어떤 지시를 받고 해야 될 이 밑에 있는 거지. 이렇게 평행선에 있는 게 투톱이 아니다. 그걸 갖다가 최고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찍은 거 아닙니까? 총괄하는 게 당대표다. 그런데 이 홍준표가 이게 빨리 이런 사람들이 퇴출을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때그때 왜 말을 바꾸는 것들이 그 간신들이 하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간신배들이. 예. 그겁니다. 자, 홍준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홍준표 최근입니다. 예, 최근에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정치권에 도입한 것은 2006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할 때 제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니까 자꾸 투톱이라는 거야. 투톱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너는 신경 꺼라. 원내일은 신경 꺼라. 무슨 놈의 네가 뭐 이렇게 하고 통과를 시킨다고? 무슨 뭐 의원총회를 해갖고 뭐 그걸 통과지? 그거는 누구 소관이야? 그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소관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를 빨리 퇴출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너무 가증하다는 거야.
자, 2021년 11월 26일. 이거 몇 년 전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듯이 정당의 모든 것은 당대표를 통해야 됩니다. 당대표를 패싱하고 당대표를 깔보는 정당은 이익 집단에 불과하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호가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일수록 그건 병든 조직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선출된 당대표가 당의 제일 어른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내대표고 자시고 뭐예요? 당대표 패싱 안 돼. 왜? 당대표가 모든 거는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정당의 모든 거는 당대표로 통한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도 지고 권한도 갖고 하는 거다. 패싱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당대표가 당의 제일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런데 왜 생뚱맞게 지금 왜 쓸데없이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갖다가 2006년부터 했다는 거야. 아니 2006년이면 이 얘기를 갖다가 2021년에 할 때는 왜 이걸 몰랐나? 왜 이런 얘기는 안 했나? 어? 이런 얘기는 왜 안 해? 2006년부터 내가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을 만드는 당사자가 나다. 아니 이 얘기는 왜 그때는 왜 안 하냐고. 응? 안 하고 2021년에는 왜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냐 말이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것을 당대표. 만약에 당대표를 안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병든 조직이다. 호가호위하는 그런 조직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한 게 홍준표 아닙니까? 예? 정말 이렇게 그 욕이 붙었다 죽이 붙었다 이런 간신짓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보수 정당에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당에 있거나 무슨 조국당에 있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 그건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니까. 그런데 보수당에 최소한 국힘에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빨리 이런 인간을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신윤서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신윤서님, 네. 선생님 존경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시는군요. 예,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너무, 이게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동훈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K님, 김건희가 우리는 시간이 가면, 접하러 간다, 이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왜 한동훈 보고 접하라 하냐,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도망님, 한동훈 대표님처럼 아름다운 정치인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바로 세울 희망이 되신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혜자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동훈 방송 잘 듣겠습니다. WJ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솔직하고 올곧은 한동훈 대표님은 국힘의 CEO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윤통의 대선 공약 대놓고 않겠다면 국민의 신뢰를 깔아뭉개는 것. 예, 맞습니다. 윤경희님 오늘 대구 한동훈 대표님 강연 가슴 울렸습니다. 너무 진정성이 보였어요. 예. 예, 아침 햇살님 매일신문 최병고 기자에서 황교안 평론가는 재보선 결과는 당대표와 지지자들의 힘이라기보다는 민생과 민심을 지키려고 애쓴 정부, 오랫동안 보수를 지켜온 우파 국민 지지 때문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때부터 저는 황태훈 씨비 안 봅니다. 황태훈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했군요. 예. 다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아침 햇살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하도 그 뭐야 사람들이 황태훈 시비가 한동훈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추가를 했는데 다시 빼겠습니다. 예. 이 지금 설명한 거 보니까 확실하네요. 세별님 우리도 이렇게 다투었는데 한동훈 대표님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털릴까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왜 뭐야 특별감찰관 제도를 왜 하려고 하는지 결국은 이것도 거절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좀 하지 마라. 이제 나대지 마라.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럼 십상들 잘라내라. 그 인사권 내가 있으니까 너 신경 끄지 마. 그러니까 뭔가 국민한테 그 위로와 뭔가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건희 리스크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게 뭐냐? 결국 특별감찰관. 이거가 남은 거예요.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고위급입니다. 1급 공무원이고 차관급이 하는 거고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느냐? 그 임명은 대통령이 하죠.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이 감찰관이다. 이렇게 지금 감찰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감찰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갖다가 하는데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러더라도 감찰관이 거기에 그냥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요구할 수 없고 그 맞짱을 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됐으면 우리가 그 뭐야 정익진 변호사가 이걸 갖다가 그 문재인 정부에 대입을 해서 했듯이 만약에 문재인이 감찰관 그 제도를 썼으면 지금 문다에 그 일이 벌어졌겠냐 이런 거지. 뭐 이스타나jet에 뭐 해갖고 뭐 뭐를 받고 또 그걸 갖다가 뭐 연립주택을 사고 또 팔고 무슨 뭐 에어비앤비를 하고 아니 그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감찰관이 이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서 그걸 관리를 했으면 김정숙이 타지마을에 뭐 대통령 전용기를 갖다가 타고 헬기까지 동원해 갖고 그렇게 갔겠냐 이런 감찰관이 그걸 갖다 허락을 했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죠. 예. 그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막 나대고 이래서 뭐 최재형하고 연락을 해 갖고 뭐를 갖다가 하고 무슨 백을 받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절대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 감찰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했으면 뭐 명태균 같은 그런 뭐 정치 불호건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 뭐야 무슨 진중권하고 통화를 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문자를 보였고 뭐 익힘 논란이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뭐 그 뭐 이태규하고 뭐를 갖다가 주고받고 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그 이태규의 그 익힘 논란 그 깐 거 있잖아요. 그 CBS의 그 실장 그 실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이걸 까기 전에 김건희 쪽에 컨펌을 받았다. 이걸 까도 되겠느냐?" 이렇게 컨펌을 받았더니 김건희 쪽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전문을 다 까지 말고 그걸 갖다가 그냥 요약본만 그 내라. 그래 갖고 재구성해 갖고 이거 밝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하고는 너무 기가 막히게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CBS 그 실장이 좌파 중에 좌파 아닙니까? 예? 이 감찰관이 있었으면 감히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는 뭐냐? 분권과 통합 포럼 초청 강연회 초청을 받아 갖고 연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뭐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막 꽃다발을 두고 막 해 갖고 이게 그 뭐 더 이상 손이 모자라 갖고 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분이 박정아 비서실장입니다. 박정환 실장이 얼른 뭐 케이크하고 꽃다발을 했는데 또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썸네일에도 올린 대로 상이 있잖아요. 요 그린 것 같아요. 예. 직접 본인이 그려 갖고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린 거를. 이게 뭐라고 잘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한동훈 당표 아닐까요? 한동훈 당표 이렇게 그림일까요? 예. 음. 그래서 이런 아주 축하 여러분 그 방송이 떠 있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 KNN이라는 그런 방송에서 봤는데 거기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가 정말 뭐 말을 못할 정도로 그냥 면호를 갖다가 뭐 "한동훈, 한동훈." 이렇게 외치는데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아주 열렬하게 그렇게 환영을 한 그게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의 얘기 중에 그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뭐야 그 범죄당에서 25만 원씩 그 뿌리겠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자기가 이 격차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뭐냐? 예를 든 게 기업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범죄당이 25만 원을 뿌렸겠다는 거는 잘 경영하고 있는 기업체인데 그걸 갖다가 청산해 갖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인제 그 뽀개 갖고 그 돈 갖고 25만 원씩 나눠 먹자. 그러면 나누고 나면 기업체는 없어진 거잖아요. 더 이상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거고 본인이 얘기하는 격차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전제가 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성장을 해 갖고 회사를 계속 살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어떤 혁신을 하고
그렇게 해 갖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AI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AI 산업이나 이런 어떤 신흥 신진 그런 새 영역의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그 선점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돈이 쏟아져 나오면 그 돈을 갖고 격차 해소를 갖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정치인이 할 게 뭐냐? 이 부에 그걸 갖다가 이 필리핀처럼 필리핀 전체 부에 정말 그 거의 한 80%를요. 상위 0.1%가 다 쥐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는 정말 떼부자고 상상도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필리핀 부자들은요. 어떤 부자냐? 쉽게 하면 서초구가 다 내 땅이야. 이런 게 필리핀 부자들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부자들이에요. 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 여기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제가 왜 선교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돌아다니자고 그랬잖아요. 그냥 조금만 나고 산마을이면요. 아직도 신발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발이. 그냥 맨발로다가 그 산을 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차이나타운 가면은 그 스리바 이런 게 좀 싸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냥 몇 푸대 이렇게 해 갖고 거기다가 보내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후진국일수록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격차 해소를 하겠다는 건 뭐냐. 돈을 벌면 그 부를 갖다가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시 재분배하는 그래서 격차 해소를 하는 그런 게 내 정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범죄당의 정책과 이게 아주 형격이 다르다. 그런 설명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 중에 명언이 뭡니까? 자꾸 이 정치인들 걱정, 국민들이 정치인들 걱정을 해 주는데 그게 이 걱정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을 하는 거지 국민들이 정치인 걱정을 하면 안 된다. 예? 이 거꾸로 된 거다 지금. 그러니까 뭐야? 한국 상황이 통탄스럽다는 거지. 예, 국민들이 정치인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갖고 그렇게 제대로 만들겠다. 국민들이 정치인들 걱정을 안 하게끔 만들겠다.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함과 그런 격차 해소를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정치 시스템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또 얘기한 게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정말 그 한동훈은요 낭만도 있고 사람이 왜 그 기억하시죠? 그 박정희의 한판 승부가 갖고 한동훈이 좋아하는 팝송을 갖다가 1 시간 동안 했고 그게 아주 큰 화제가 됐잖아요. 저도 그 생방송을 들었는데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정말 초창기에 나오는 거는 제가 잘 음악을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런 음악들. 그다음에 우리한테 또 익숙한 음악도 있고 장르가 굉장히 뭐 팝부터 해 갖고 뭐 무슨 뭐 발라드부터 시작해 갖고 뭐 록부터 시작해 갖고 굉장히 폭이 넓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이 페이스북에다가 최근 뭐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이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발표한 이 아파트라는 이 음반 때문에 이게 너무 놀란 게요. 이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꾸 듣게 되네요. 정말 이게 중독성이 있다. 자꾸 듣게 됐다. 좋다. 이런 의미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캡처해 갖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2의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뮤직비디오 공개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인기 급상승어 음악 부분 1위고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차트 1위고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1위고 지금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파트냐? 이 아파트가 원래는 그 게임이랍니다. 게임 이름이 아파트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몰랐는데 저도 배웠습니다. 이 아파트 게임이 뭐냐면 서로 이제 미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하거나 하면 좀 어색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술을 그런 장소 그러니까 술집에서 하는 게임이래요. 해 갖고 예를 들면 4 명이 있다. 아파트 해 갖고 이렇게 갖고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9층 그러면 이렇게 1 층, 2층 이렇게 쭉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손을. 그래서 마지막 9 층에 올린 사람이 술을 마시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인제 했던 게임인데
그걸 갖다가 착상을 해 갖고 노래로 만든 거죠. 아파트 노래를 만든 거죠. 예. 윤수일의 아파트 그러면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이고 아파트 그러면 로제의 아파트 그러면 새로운 MZ 세대고 예. 그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낭만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낭만도 갖고 있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전투력은 저는 최강이라고 그럽니다. 예, 제가 싸움의 제왕이라는 별칭을 갖다가 불려줬잖아요. 이게 왜 최강이냐? 오늘 기사가 하나 남겨 있습니다. 오늘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게 뭐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원서 벌금형이 그러니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갖고 벌금형 500만 원이 확정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노무현 재단 계좌 열어봐. 발언을 해갖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뭐 그런 거 하면서 그게 있었잖아요. 2021년 11월에 TBS 교통방송이죠. 유튜브 채널에 나와갖고 이 황희석 당시의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 당시 범죄당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동훈 당시 이제 검사죠. 예? 한동훈 그때 이제 검사장 시절인데 제3 반부패 제3 그런 거 직급은 이제 레벨은 검사장급이죠.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검사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갖다가 열어봤다. 근데 열어본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방부패 강력부장이었던 그 사실이죠. 2019년 그때 당시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겨냥해갖고 계좌 추적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황희석 최고위원이. 그런데 나는 계좌 추적한 적 없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그래갖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21년에 21년에 했던 얘기인데 이제서야 판결이 난 거예요. 정말 법원 알아줘야 됩니다. 판결 질질 끄는 거는. 음, 이거 싸움 한번 하는데 이렇게 느려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 갖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4시간 전이니까 최근에 올린 거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재인 정부 이래 줄기차게 저에 대해서 별의별 허위 사실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오늘 판결 하나가 더 확정되었네요. 이미 많이들 잊고 계신 일이 왜 너무 이게 질질 끄니까 다 잊어서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어서 판결이 나왔지만 개인으로 거대 정당과 거대 진영을 상대하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덜 상처받는다는 조언들도 많았지만 저한테 이러는데 다른 힘이 없는 사람들에는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에 혼자라도 계속 싸웠습니다. 예, 전투력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결국은 나한테도 내가 반부패 부장이고 그 지검장이었던 상태에서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힘이 없고 일반 우리 같은 소시민한테는 얼마나 갑질을 할까? 얼마나 억울하게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나라도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꼭 짙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거대 진영과 혼자 싸워야 하니 사실 피곤해지더라고요. 이런 싸움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유시민 표적 계좌 추적 허위 사실 유포, 청남론 첼리스트, 술자리 허위 사실 유포 등 너무 뻔한 거짓말도 이렇게 법적으로 바로잡는 게 오래 걸리고 힘드네요. 좀 잘 좀 들으세요. 법원. 법원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판사님들. 이렇게 힘든답니다. 예. 액도제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도현 노래 부르고 유시민 잡으려고 불법 계좌 추적했다고 믿는 분들 계시니 민주당 측 저런 시도는 이미 성공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임 땡땡동 땡땡회라는 유포하면서 거짓수를 알면서도 일단 던지고 반응을 보는 게 고단수 정치라는 식의 언행도 있었죠. 이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 여기 뭐 십상시 뭐 김건희 라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동훈 해 갖고 뭐 무슨 동에 뭐 뭔 한동훈 라인이다. 또 그거부터 정리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오보 내고 제목 상사한 다음에 정정하더라도 정정정 기사 캡처해서 유포하는 것도 공식처럼 되고 있어요. 저를 음해하는 허위 사실을 발굴. 찌라시식으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일단 극단 유튜버들이 약속 대련하듯이 티키타카 하면서 물 흐리는 것 일상이 되었죠. 댁으로 가는 기차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런 구태 정치 바로잡으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이런 수구 세력들이 지금 뭐 한동훈 퇴진 운동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친윤이나 용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공격에 빠뜨리고 이 범죄당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방법이 여기 다 써 있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방법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오버라고 일단 무조건 낸 다음에 "아 이거 잘못 알았네. 오버네." 그런데 그 오버를 갖다가 캡처해 갖고 계속 돌려. 예.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가짜 뉴스를 갖다가 해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의 그 전투력이라는 거 정말 이 "싸움의 천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지금 뭐 기가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당대표로는 처음일 거예요. 그 배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지 없는 당대표가 이렇게 직접 9개 국감장을 갖다가 순회에 나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정말 처음 보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감장에 가 갖고 9개 순회하면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자, 항공권 국감장애 등에서 대남방송 피해자 주민들 위로했다. 또 성일정 국회 국방부에서 한동훈 대표 오셨습니다. 한동훈 강화에 가서 다 뵀던 분들인데 힘내시라. 이게 정말 정치인들이 이게 나쁜 게 지금 강화 주민들은요 무릎을 꿇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 뭐 국감장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정말 사람 미치고 돌겠다. 그 북한에서 하는 방송 때문에 그 뭐 귀신 소리를 계속 낸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그런 민생은 돌보지 않고 쓸데없이 지금 그 자기네 그 김건희 지키겠다. 이렇게 갖고 싸우는 게 지금 정치인들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남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보수당에서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뺏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현실이 이게 우파 중에 우파, 아주 극우 쪽에 서 있는 데일리니라고는 언론도 이게 여론조사를 갖다가 냈더니만은 지금 이거예요. 부정평가가 74.4% 예요. 이게 아주 최고의 부정평가, 최저의 긍정평가.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데일리안에서 아무리 이걸 마사지를 갖다가 좋게 하려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완전히 죽을 쓰고 있어 갖고 그럼 명태균 오빠 속에 누구냐? 당연히 윤석열이지 62% 예요. 친오빠라고 믿는 사람 13% 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이게 말도 안 된다가 67.5% 예요. 예. 그게 어떻게 불기소권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런 거야. 대외 활동을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된다. 동의한다가 73%입니다. 김건희 여사 좀 나대지 좀 마라. 가만히 좀 있어라. 그냥 내조만 해라가 73%예요. 그다음에 윤한 갈등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냐? 윤석열과 김건희의 책임이다. 이 두 사람 책임이다가 무려 뭡니까? 그 60, 70, 76%입니다. 예. 한동훈 책임 10% 미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여기 대구 경북을 보세요. 우리의 그 핵심 아닙니까? 보수의 그 노른자의 그 보수의 고향이라고는 대구 경북에서도요 이미 돌아섰습니다. 부정평가가 56%예요. 과반이 넘어요. 윤석열 못한다가 56%고요. 잘한다가 33%. 거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지하는 게.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이 정도면 딴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70세 이상도 잘한다가 지금 38%밖에 안 돼요. 못한다가 48%예요. 이 전통적인 지지층도 지금 다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다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한국갤럽에서 오늘 또 여론조사가 또 나왔어요. 근데 한국갤럽 역대 여론조사의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20%. 긍정평가가 20%, 지지율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부정평가는 최고치가 나왔어요. 70%. 예? 못한다가 또 70%야. 이게 갤럽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예.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이죠. 자, 30%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자, 국힘은 뭐예요? 28%에서 30%. 오히려 2%가 올랐어요. 예?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20%로 지금 최저인데, 바닥인데, 오히려 정당 국힘 지지율은 2%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 현실을 안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김건희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십상시들이 지금 어떻게 용산을 갖다가 쭈물떡대고 있고, 그걸 갖다가 현실을 아니까 이게 한동훈 책임이 아니네. 한동훈 때문이 아니네. 그래갖고 오히려 지금 당 지지도는 올랐다. 2%가 올랐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떨어졌죠? 예, 다 떨어졌습니다. 예. 조국당도 2%가 떨어졌습니다. 8에서 6%가 됐죠. 예. 다 그렇게 톡톡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른 게 뭐냐? 한동훈이 이끌고 있는 국힘만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아무리 이걸 카바를 치려고 해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산도 어떻게 됐어요? 두렵겠죠. 언제 탄핵될지 모르니까 두렵겠죠. 자, 최초로 지금 용산이 이렇게 반응을 내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지지율 그거 신경 안 쓴다. 뭐 일희일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 배짜레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자, 이번에 갤럽 조사를 보고는 어떻게 나왔느냐? 속보로 떴습니다. 대통령실. 윤 지지율 하락. 엄중 인식. 국민 목소리 귀국이 이제서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용산의 특징이 뭐냐? 뒷북치는 데는 선수다. 아니, 제대 때 빨리빨리 제때 틀어 막아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료개혁, 그거 해갖고, 아니, 그걸 갖다가 왜 총선 3개월 전에 왜 그걸 시작하냐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중요한 총선을 갖다가 두고. 그러면 해갖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어야지. 대파를 흔들어갖고, 이게 아니면 빨리 접어야지. 응? 호주 대사를 갖다가 보내갖고, 이게 아니면 빨리 소환을 해야지. 아니, 왜 2주 동안 해갖고, 다 떨어져 나갈 때 하고, 바닥 친 다음에, 그제서야 소환하고. 황상무 그제서야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 떨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잘라내고. 아니 왜 이 짓을 갖다가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갖고 총선 죽순 다음에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뭐 쇄신하겠다고 내세운 게 뭐예요? 박영선 국무총리, 양경철 비서실장. 아니 이 짓이나 하고 있는 게 용산입니까? 정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는 뭐 지지율 뭐 이거 신경 안 쓴다. 우리는 1, 2, 2비 안 하겠다. 이렇게 그냥 배째레로 나오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거 탄핵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위기감을 느끼니까 야, 한동훈 저거 삐지면 그 김건희 특검도 통과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이게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나온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이 지지도 이게 윤석열 지지율 하락 엄중하게 인식하게요. 좀 봐주세요.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일 것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탄핵하지 마세요. 감옥 가기 싫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게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예? 제가 뭐 용산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고 김건희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누가 봐도 그렇게 들리잖아요. 들리는 게. 자, 이철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동훈이 대우 경북을 이 경선 과정에서 대우 경북을 했는데 이철우가 쌩 갔던 대표 홍준표 쌩 갔고 안 만났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쌩 갔고 안 만났습니다. 그러던 이철우가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심각하게 데일리안에서 나온 여론조사, 이번에 오늘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계속 심각하게 지금 대우 경북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윤석열 잘못했다가 지금 거의 2배가 되잖아요. 아니 이철우가 당연히 느꼈겠죠. 대우 경북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건 이 원인이 뭐냐? 김건희 여사 리스크다. 그러니까 김 여사 TK 여론 나빠졌기 때문에 활동 자제하면 회복 제발 좀 나대지 좀 마세요. 아니 오죽했으면
한동훈을 갖다가 쌩갔던 이철우조차도 김건희 제발 좀 나서지 좀 마라. 이러다가 우리 대우경북도 이거 다 들어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고. 예?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용산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제 너무 막 심각해지고 저게 탄핵당하고 감옥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 편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완전히 고립되지, 나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용산.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 상황 봐야 된다. 이게 뭐예요?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 할 때는 얼마나 당당하게 나와갖고 뭐 45분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막 액수를 갖다가 하면서 이거는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이건 민생 20조는 절대 줄이면 이걸 갖다가 주장하면서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갖고. 원래 예산안은 그 대통령이 항상 설명을 하잖아요. 예산안 그 2025년도 이제 예산을 이번에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말에. 예? 자,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국민이 우리한테도 완전히 등을 돌렸고, 이제는 뭐예요? 그 뭐 범죄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아 보면 지금 탄핵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범죄당 말고 이제는 그렇게 그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그 국힘조차도 이제 현실을 알게 됐잖아요. 예? 아니 거기 그전처럼 뭐 김기현이 당대표 하면서 다 뭐 친윤이고 뭐고 눈치 보고 이래 뭐 로봇처럼 움직이면 그러면 편안하게 가서 또 얘기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 한 대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걸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혁신하고 개혁해야 돼. 쇄신해야 된다. 쇄신이란 말을 갖다가 11번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독대하면서 얼마나 한동훈이 아주 조리 있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딱 돌아가니까 야, 제가 나한테 협조할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내를 갖다가 말을 갖다가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이런 고민 속에 그럼 과연 내가 이번에 시정연설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할 때 시정연설을 갖다가 과연 해야 되나? 아니 되나? 갖다가 괜히 완전히 쪽만 팔리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시정연설을 갖다가 할 때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그 시정연설 대통령이 국회 가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흘리는 거잖아요. 예?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뭐야 그 명태균 얘기대로 그 안진뱅이 그 주술사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십상시들 그 따라지들 9명 그쪽에서 짠 기획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오늘 뉴스에 나왔다라는 게 너무 쪽팔린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어쩌다가 대통령이 이재명까지 됐습니까? 예?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너무 한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한강 신드롬이 지금 뭐 이 그 노벨상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특집 방송한 게 있습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에 한강의 두 얼굴 이렇게 갖고 멤버십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뭐 그 뭐야 한강이 무슨 좌판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강의 에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레슨이 뭐냐 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냥 막 던지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보시는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 채식주의자 이 작품을 갖다가 분석을 하가면서 왜 한강이 이런 식의 내용을 쓰게 됐는지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강에 그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사람은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분석하면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로 학문적인 이론으로 1시간 15분 제가 풀어드린 그런 성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멤버십 방송 지금 한통령 방송에서 한 건데 한통령 멤버십은 5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사, 검사장, 본부장관, 당대표, 대통령. 그래서 여러분도 멤버십 방송으로 해갖고 이 한통령 방송을 또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은 또 그 성공의 원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그렇게 기원합니다.
자, 지난 또 일주일 동안에 한통령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은 없었고요.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이외,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 신수양님, 오두막님, 법무장관 등급 스텔라방님, 예, 감사합니다. 마음 잘 받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마그놀리아님이 그 50만 원 그 슈퍼챗 그 유튜브에서 쏠 수 있는 가장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죠. 그걸 갖다가 한동육 채널에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한동육 채널 벌써 9시 55분이네요.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네.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인터넷이 안 끊겨서 다행히 어제처럼 또 불 나가고 막 난리를 치면 어떻게 했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역시 그 뭐야 형이면 감천이라고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쓴 내용을 갖다가 잠시 또 나누고 끝나기 전에 한번 나누고 마무리를 또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홍준표 얘기를 갖다가 또 많이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 빨리 퇴출을 HH님 홍준표 요양병원이 딱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그 정신이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가실 분은 가세요. 자, 이승희님 대통령이 잘 리드해야 국힘당도 보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지. 명석한 해법을 내놓는 한동훈 여당 대표를 왜 대통령이 무지막지에 모함 인격 말살하고 모욕감 주는지요. 물러나라는 고문이겠지요.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진용과 용사는 능력이 있고 정의로운 한동훈 죽이려고 하는 하늘도 무심치 않습니다. 곧 천벌 말씀이다. 오늘 제가 패널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친 한동훈계의 그 얘기는 뭐냐면 삼물이에요. 세 가지가 없다. 탈당 없고 한동훈 탈당 없고 사퇴 없고 그다음에 특검 없다. 이 삼무랍니다. 예. 절대 이 세 가지는 양보 못한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특검을 타협하진 않겠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절대 사퇴도 없고 탈당도 안 됩니다. 예. 예. 동그라미니 전 그 음악 전부 이거 그 뭐야 박정훈의 한판승부 예. 그거 들으셨군요. 예. 김신열님 바둑도 5급이라네. 한 대표님이 예, 바둑도 잘 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바둑은 앞을 내다 뭐 한 두세 수 앞을 봐야 되잖아요. 예, 바둑도 잘 둘 것 같습니다. 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에스테판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글로리아 에스테판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감사합니다. 예, 와주셔서 결국 김건희가 윤 씨의 인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자신의 익속과 돈이다. 권력을 쥐고 흔들고 싶은 것 같아요. 예, 돈은 있을 만큼 있었으니까 이제 권력 들고 자기 한마디 이 권력이라는 게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자기 한마디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일사천리로 그냥 움직이는 와, 그 희열 그걸 맛본 사람들은요. 그 권력의 맛을 맛보면 그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HH님, 전욕 이런 악재라고 대한민국에 같이 산다는 것이 화가 네. 전욕 지금 입만 열면 한동훈 욕을 그렇게 많이 하네요. 예, 저도 그 방송 몇 번 들었는데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전용욱 씨를 갖다가 대놓고 까지를 못하는 게 그분이 안투병을 하고 있다면서요. 또 아픈 사람 또 뭐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언급을 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전역 씨가 또 조중훈하고 또 이렇게 해갖고 거기 또 들어가갖고 뭐 한동훈이 어쨌는지 아이고 좌우간 안타깝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효신님 전역이 썸네일에 한동훈 대표님이 보수의 수치래요. 정말 요즘 제가 그래서 아예 보지를 않아 갖고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추악한 전역은 얼마나 쩐을 많이 받았으면 예.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동그라미님, 악담 인신공격 한들 이들 본인이 한 말 부메랑이 되어서 죄값고 받을 거. 예. 사필 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예. 열정님, 강용석은 황당하게 적반하장 반대로 한동훈 어벤져스 채널 공개.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예. 근데 너무 뻔해요.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스탠스가 뻔한 것 같습니다. HHN님 윤통 초기에 김건희 실드 치느라고 고생했던 시기에 저녁은 김건희 엄청 깠어요. 예, 저도 그거 기억합니다. 김건희. 아니, 그러니까 윤통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건희는 싫어했어. 내가 그거 분명히 알아. 그 방송을 보면 돼. 초창기의 방송.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사회 시민수석에 손을 썼는지 김대남 녹취록 참고 한순간 한동훈 대표 공격으로 180도 바뀌었어요. 총선 끝나고 조정훈이 전용옥을 국힘 당사로 데리고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뭐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에 뭐 조인을 시켰잖아. 전용옥을. HHN이 강용석 보수 정권 반쪽을 민주당에 준 악질입니다. 예, 경기도지사 김동연에게 넘겨준 거. 예. 저도 정말 예, 그 과정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계속 보수 유튜버 들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슈퍼챗을 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나요? 이 생각이 안 되시나요? 그런 생각들이? 아니 객관적인 팩트들이 있는데 그 팩트를 보면서도 왜 거기에서 보고 싶었어요. 뭐 해 갖고 그렇게 막 울면서 그냥 그 뭐야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미국에서 그렇게 슈퍼챗을 쏴다고 매거 살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예.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예. K님, 윤통이 지검장일 때 한동훈 검사가 재벌이나 고위층을 수사할 때 전혀 꿀리지 않고 똑똑하게 수사 잘해서 아끼고 일만 생기면 한동훈 어디 있냐며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쟤는 나도 잡아놓을 놈이라고 했는데 안 해요. 오픈여지. 그렇군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HHN님,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저놈은 나도 잡아놓을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이번에 면담하면서 그렇게 예리하게 탁탁 찍어갖고, 이렇게 요구했으니, 얼마나 시꺼먼했겠어. 윤통 입장에서는, 와, 드디어 이제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게 이제 맞아떨어지는구나. 막, 속으로는 막 차르르 떨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존재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HHM이 정치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기꾼 인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신뢰와 정의로운 한동훈 대표만 응원해.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이 정치계에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뜻이다. 정치인들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동안 해온 행동을 보면. 예. 근데 거기에 한동훈 같은 사람이 가 갖고 이 정치계, 그러니까 우리 정치계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왜 그동안 이 브레인들이, 왜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계를 갖다가 피했냐 하면 거기 가면 내가 치 이렇게 쓰레기가 될 거를 갖다가 싫기 때문에 오히려 의고 그런 의의를 갖고 있는 그런 똑똑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피했거든요, 정계를. 근데 이제 한운동훈의 신호탄으로 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대거 정치계로 되었고 이게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동훈의 신호탄은 뭐냐? 한국 정치의 세대 교체다. 그러니까 이런 수구 세력들, 예를 들어서 뭐 이철규나 김기현이나 홍준표나 뭐 김민전이나 김재원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뭐 그 뭐야? 그냥 싹싹 쓸어내고, 예? 싹 쓸어내고 이 판을 갖다가 완전히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통용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또 이렇게 긴 방송, 아이고, 10시가 넘었네. 오늘 정말 10시가 넘었어. 예.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월요일 날 저녁 8시 10분에 7시 10분에 이렇더라 방송, 또 8시 10분에 한통용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